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남쪽에 존재하던 진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국을 알아보기 전에 중국에 간단하게 볼 것 같으면은 기원전 1000년부터 주나라의 제후국으로 강성을 하던 진나라가 기원전 403년에 몰락을 하면서 이제 그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바뀌죠. 그래서 진나라 때의 최강자인 지씨 가문이 몰락하면서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렇게 식으로 분열이 되면서 이 중에 명문 가문인 한씨, 요 대한민국의 한자하고 요 한문이 똑같죠. 한씨 세력 일부가 산둥만도 북쪽 해변가를 떠나서 한반도 이남에 정착을 하고 이것이 진국이 된 것이 아닌가. 그때가 이제 기원전 403년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가 분열이 된 이때가 아닌가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 후 기원전 200년, 한 200년이 흐른 후에 이 사람들은 진국은 사만으로 분리가 되고 마한제난 변한 변화가 되고 이 마한제난 변환이 이제 나중에 백제신라 가야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94년에 연나라 위만에게 그 나라를 뺏긴 고조선의 중앙이 남하를 해서 마한을 설립을 하고 이들 중에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이 조정이 됩니다. 아니면 북쪽에서 내려온 고조선 중앙 세력에 밀린 토착 진국 세력의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인의 조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죠.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210년에 진시황이 죽죠. 그다음에 기원전 209년에 진승 5강의 난이 일어나면서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진나라가 이제 그 진시황이 죽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그때 이제 그 초안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유방과 항우가 대항을 하죠. 한나라의 유방하고 초나라의 항우가 대항을 하는데 이제 유방이 이기죠. 그래서 이제 기원전 209년에 진승 5강의 난이 일어난 다음에 기원전 206년에 항우가 이제 통일을 하죠.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에 입성을 해서 항우가 이제 전체 왕이 되죠. 그래서 항우가 기원전 206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방을 한중왕에 임명을 하죠. 그러니까 18제후국을 임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제후에 임명을 하는 게 이제 항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기원전 205년에 이제 팽성 전투가 일어나서 유방이 이제 항우를 공격을 하고 항우가 이제 팽성에 이기고 뭐 이러면서 돼서 어떻든 전쟁이 이제 한 3년 동안 더 진행이 되다가 이제 결국에는 유방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방이 기원전 202년에 회하 전투에서 항우가 죽죠. 그러면서 이제 기원전 202년에 이제 유방이 중국을 전체를 통일을 하고 한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202년이죠. 기원전 202년에 이제 유방이 건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유방이 전국의 반란을 진압을 거의 다 하고 이제 한나라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유방이 이제 그 한나라 건국한 후에 7년 후인 기원전 195년에 유방이 죽죠. 유방이 죽으면서 유방의 마누라인 여태우 고항우가 권력을 잡죠. 그래서 이제 고항우가 이제 기원전 195년부터 이제 중국의 권력을 잡아서 마음대로 하고 여씨 세력이 이제 중국을 통치를 하죠. 유방의 그 유씨 세력이 아닌 마누라 세력들이 이제 나라를 통치를 하다가 그 여태우가 15년이 지난 기원전 180년에 사망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여씨의 나라였죠. 그러니까 어떻든 유방이 죽은 게 기원전 195년이고 그때 이제 여태우가 세력을 잡았고 이제 그 한나라가 이제 초기의 안정화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와중에 기원전 194년, 그러니까 그 유방이 죽은 다음에 이때 이제 이제 한나라가 전국을 이제 중국을 통일했지만은 각 지역에 이제 제후국들이 있죠. 뭐 제나라라든가 뭐 연나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제후국들 이제 조나라라든가 대나라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유방이 한나라가 전체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은 이 연나라에 그 반란이 있었죠. 연나라에서 이 한나라에 반란이 있어서 이 연나라의 그 노관이라는 그 총수가 반란을 일으켰고 그 노관이 반란하기 전에 또 뭐 장도 이런 사람 반란 계속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한나라의 이제 제일 북쪽의 변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연나라가 이제 북경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쪽에 허베이죠. 아무튼 이쪽에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나라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장군들을 보내서 뭐 여기 이제 그 토벌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에 그때 이제 번쾌 장군을 이제 보냈죠. 번쾌 장군을 보내서 이쪽을 토벌을 하고 연나라의 이 왕인 노관이 이제 번쾌한테 져가지고 이쪽 북쪽의 흉노에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면서 이제 연나라가 붕괴가 되죠. 붕괴가 되면서 이쪽에 이제 백성들이라든가 귀족들이 이제 곤란해지죠. 이제 이제 왕은 도망갔고, 뭐, 나라는 망했고. 그러니까 이 연나라의 그 귀족인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일로 와서 이쪽에 이제 그 고조선이 있었는데, 고조선에 이제 준왕을 꼬셔가지고 준왕을 설득을 해서 어떻고 해서 이제 준왕한테서 높은 벼슬을 얻고 하면서 이 그 위만이라는 사람이 준왕을 몰아내죠. 그래서 이제 준왕이 이쪽에서 이제 쫓겨나서 왕에서 쫓겨나서 위만에서 쫓겨나서 근데 위만 조선이 이제 기원전 194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원전 108년에 이제 한나라의 한무제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한무제 공격할 때 상황이네요. 한무제 공격할 때는 이제 좌장군 순채 육군, 우장군 양보이 공격을 해서 이제 그 위만 조선의 수도인 왕엄성을 무너뜨린 거죠. 이제 이 왕엄성이 이제 나나 근처에 있네요. 나나 근처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준왕이 쫓겨나서 일로 와서 이쪽에 익산 쪽으로 와서 여기 이제 마한을 설립을 하고 이쪽에 이제 그 왕이 된다 이거죠. 준왕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 있던 사람이 밀려서 일본으로 갔든지 아니면 준왕 세력이 일본 갔든지 일본에다 영향을 일본인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이 기원전 한 194년, 200년 정도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던 세력을 잡은 데가 익산이거든요. 준왕은 결국 여기 와서 이제 왕이 됐지만은 이쪽 원래 있던 그 토착 그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준왕을 또 쫓아내죠. 그래서 어떤 이 왕암성에 있던 고조선을 이제 몰아냈다는 얘기가 한무제가 그 당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1115년부터 1234년까지 약 한 110년 동안 중국을 통치를 한 몽골족한테 이제 망한 거죠. 1234년. 1115년에 이제 금나라를 세운 사람이 이제 그 야구타인데 그 만주족, 그 금나라 세운 여진족 아구타의 금나라의 그 이름은 금인지 김으로 됐죠. 그래서 김은 신라 왕족인 경주 김씨에서 기원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금나라의 아구타의 조상이 신라인이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1616년에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는 자신이 조상이 신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만주족인 그 금나라하고 청나라는 다 신라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청나라의 황제들이 쓰는 그 성이 애신강나인데 이 애신강나라는 건 애신 사랑하다 신라를 사랑하다 강나 신라를 잊어먹지 말아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누르하치의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의 8째 아들인 홍따이지가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꿨지만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뿌이가 성도 애신강나 청나라 황제들은 다 애신강나 애신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잊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아시아인은 하나가 되고 같은 조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은 외모로는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함강 이남에 있던 그 진국은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 기원전 107년까지 한반도 중남부에 위치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고조선과 같은 시대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재정 일치가 돼 있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과 정치가 일치가 돼 있고, 농경사회였으면서 여기에서는 세형 동검이 발견되는 거죠. 고구려의 동검은 보통 이제 비파형 동검이죠. 근데 여기 진나라의 동검은 세형 동검. 세형 동검은 중국에서 유행했던 동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상당히 부흥을 했으며 그 후 마한 진한 변환으로 분리가 된 것이 진국이 되겠습니다. 진한은 기원전 57년에 신라로 변했고 변화는 기원전 42년에 가야로 변했습니다. 가야로 변했지만 이제 변화는 이제 서기 562년에 신라에 멸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꽤 오랫동안 그래도 가야가 있었네요. 기원전 42년부터 서기 562년까지 거의 가야가 한 600년간 가야 연맹체로 존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는 서기 600년에 신라가 멸망하기 얼마 전 560년에 멸망한 걸로 되어 있네요. 신라한테. 마하는 기원전 18년부터 이게 백제죠. 백제로 변해서 660년 나당연합군에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신라는 676년에 고구려 백제가 멸망한 게 660년, 고구려 멸망한 게 668년. 그 다음에 이제 8년이 지난 676년에 당나라를 완전히 몰아내고 통일신라가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935년에 경순왕이 항복할 때까지 250년 동안 통일신라가 더 진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백제의 땅인 마하는 54개 부족의 연망체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를 망라하면서 여기에 있던
맹주가 누구냐 하면은 54개 연맹체 중에 가장 그 리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뭐 저희가 목지국이 되겠습니다. 목지국과 월지국이 되겠어요. 여기 이제 진앙이 있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목지국은 지금의 직산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전북 익산이나 충남에 있는 직산 아니면 아산 공주 지역으로 그 중심지가 추정이 되면서 삼한시대 진안과 변환을 지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백제한테 망했지만은 서기 9년에 백제국의 온조왕에게 정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여등 북방 유민인 백제가 통일이 되고 강원도 황해도까지 백제는 이제 황해도까지 세력을 넓히고 강원도까지 넓히게 되겠습니다. 서기 396년에 백제의 근초고왕이 마한 전체를 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근초고왕이 이제 고구려의 그 고국 원앙을 이제 그 평양에서 물리치고 고국 원앙을 이제 죽이죠. 백제 근초고왕이 한 때가 그게 이제 서기 396년이 되겠습니다. 후안에 동의열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동의열전에 의하면은 고조선 왕인 준이 나라를 빼앗기고 배를 타고 남으로 피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마한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안은 지금의 이제 신라 쪽이죠. 진안은 12개 부족 국가 연맹체입니다. 경북, 경상북도, 강원까지도 세력이 펼치게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죠. 진안은 대거 유입된 고조선 유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한이 동쪽 땅을 분할해 준 것입니다. 마한이 이제 그 땅을 내준 거죠. 고조선 유민들한테. 그래서 이제 신라가 건설이 된 거죠. 특히 사로국, 그 신라는 고조선 유민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마한의 통제를 받다가 나중에는 백제의 통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진안의 사로국은 박격고세가 경주에 세운 나라가 되겠습니다. 4세기에 경상도를 장악을 하고 503년 지중왕이 국호를 신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소벌공은 서라벌 6촌 중에 하나인 촌장이 되겠습니다. 소벌공은 소벌돌이라고도 하고 서벌, 서라벌, 사로, 사라, 신라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육촌 서라벌에 있던 그 육촌 6개의 그 강력한 부족 6촌 중에 하나가 소벌공이 되겠습니다. 신라, 서벌 이렇게 되겠죠. 진국이 멸망한 후에 박혁것의 거서관을 발견하고 이를 키워줘가지고 왕으로 즉위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벌공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박혁것을 키워줬다 이거죠. 기원전 69년에 육부 촌장들이 모여서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정에서 붉은 알을 얻고 박격거세가 여기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57년에 박격거세를 왕으로 옹립을 하고 사로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한 것이 이 경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경주 지역이 이제 경주가 있고 경주 밑에가 이제 울산, 위에가 포항이죠. 위에가 영동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영천이 있네요. 그다음에 청도가 여기 있고 이쪽에 대구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번화는 12개 부족 국가 연맹체인데 경남 지역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문화라든가 모든 게 그 진안하고 비슷한 거죠. 신라 쪽하고 비슷한 거죠. 마한은 한반도 중부 남부 지방 토착 세력이고 진안과 변화는 중국에서 유래된 세력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 기록인 요사 지리지에 의하면은 요소의 농경민인 진안이 부여와 고구려, 발해, 상경, 융촌부에 거쳐 위치했으며 요동의 선주적인 마한과 산둥반도 일대에 변환이 위치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록이 아니라 요 나라 때 기록인 요사 지리지에 의하면은 요소의 농경민, 요소라는 거는 여기 요하가 있죠. 요하 이쪽에 있던 요소가 이쪽에 있나? 요소의 농경민인, 그러니까 옛날에 고조선 지역 있죠. 농경민인 진안, 여기가 진안이었다 이렇게 돼. 진안이 대릉하에 여기가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보하이만 바레만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나나입니다. 나나고 이쪽에 이제 그 텐진하고 북경이 이쪽에 있죠. 여기 나나가 있고 이게 만리장성이 여기 따라 이게 대릉하죠. 대릉하의 중심 쪽에 여기 나나라고 돼 있네요. 그럼 대릉하는 이쪽에 있는데 산행이 이쪽인데 지도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대릉하가 있고 나나가 있고 만리장성이 있고 그다음에 대릉하가 있죠. 대릉하의 중간점에 조양, 짜오양이 있죠. 이게 다 요소지방입니다. 요소지방에 살고 있던 진안 이쪽에 이제 진안이 살았던 거예요. 진안이 부여는 이 위쪽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그다음에 이제 발해는 이쪽에 있었죠. 상경 용촌부에 거쳐서 위치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그 세력 민족들이 요동의 선주적인 요동이 여기죠. 요동의 선주적인 마한과 여기 이제 마한이 있었다.
많이 여기 있었다. 이제 그 요소지리지는 평가를 이쪽에 진안이 있었고 요쪽에 많이 있었다. 심양족이 선양이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산둥반도 일대에는 여기 변환이 있었다. 변환. 그래서 고조선 세력이 이제 요소지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소지리라면은 산둥반도에는 고조선의 저기한 일적인 변환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소 지역에는 고조선의 일원이 많이 진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산둥반도에서는 고조선의 일원인 많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조선이 이쪽에 있었다라고 이제 요소지리제는 명기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착 한반도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지인국의 지인인은 누구인가? 기원전 2333년에 단군왕검이 요소지방인 대릉하에 조양지방의 고조선을 건국한 후에 하가 점하층 문화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15세기 상나라 때 극심한 기후변화 저온으로 인해서 요동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소지방에서 요동지역으로 이제 고조선이 이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나라 무정왕이 세력 확대를 해서 호인 융적이 동으로 이동을 하고 오랑캐인 융적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단군조선을 공격해서 이 단군조선이 그 상나라 때 요동지역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적이 이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쪽방에 있던 홍산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 고조선은 대형 탁자식 고인돌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10세기에 대릉하에서 발원한 고조선이 요동을 장악을 하고 은나라 유민과 함께 한반도로 대거 이주를 해서 지인이 만들었다. 진국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세기 요동과 만주로 이주한 고조선인들이 진번을 건국을 하고 고조선과 연맹을 맺게 되겠습니다. 이들이 남하를 해서 마한을 만든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북쪽에는 재정일치의 고조선계가 지배를 하고 남쪽에는 단군왕공 전통의 지인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중화문명의 기원인 신석기 문명인 요하문명, 하가 점하층 문화 이전에 있던 요하문명이 단군신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호랑이 토템 유물이 같고 빗살무늬 토기라든가 옥기라든가 그다음에 그 비파형 동검 이런 것이 아주 비슷한 유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북이를 신성시하는 것도 그 당시에 그 진국과 고조선의 유사점이라고 같은 민족의 유래라고 볼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